23살 때쯤 저는 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삶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발작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잘못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료진은 23살에 통풍이 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레지던트를 마칠 즈음이야 혹시 이게 통풍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고 통풍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알로프리놀이나 항염증제 같은 기본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의 강도나 통증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풍 발작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엄지발가락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발의 여러 힘줄, 심지어 팔의 힘줄에서도 통풍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심각함을 깨달은 순간은 발바닥에 반복되는 통증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동료에게 살펴보라고 했더니 그 부위를 열어보자 작은 농양에서 통풍 결절이 잔뜩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작 횟수를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속에서는 요산이 계속 심각하게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걸 억제하기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강의를 보다가 정맥주사로 진행하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주사쯤 되었을 때부터 제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그동안 단순한 통증이나 노화로 생각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손발 팔꿈치 등 관절과 힘줄에 쌓인 통풍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맥주사 치료는 정말 새로운 삶을 준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통풍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 몸속에 쌓여있던 막대한 양의 요산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통풍에 대해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통풍의 극심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통풍은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여러 장기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요산 축적을 줄이고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도 통풍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통풍 치료를 시작하자 그 장기들의 이상 수치가 호전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즉, 통풍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반과 여러 장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이를 조기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